연세대 편입 일단 1번만 먼저 볼까? 이거 답안 작성, 이거 작성은 몇 명이란데? 손 들어봐. 응? 1, 2번을 오늘은 그러면 다 같이 설명하고 답안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는 걸 하자. 그것도 괜찮겠지, 그지? 어? 얘기하면서. 볼까? 참고로 연세대는 편입은 굉장히 지문을 복원한 거라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게다가 교수들이 좀 성의 없이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럼 그런 대로 또 변별력이 나오는 거야. 감정, 주제와 감정이야. 감정의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가나다에 들어있는 감정의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비결하래. 세 개를.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는 영어지. 부자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복원돼서 글이 다 이상한 거지, 그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겠지, 그지? 이것도 사람과라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다 틀려. 하여튼 좌우지간 그 긴밀한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된다. 관계.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론은 감정을 형성한다. 여론은 사회적 감정이겠죠, 그죠? 감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은 사회적이라는 거야. 사회적 감정에 대해. 인간관계는 공통된 경험을 유발하고 경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집단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은 집합적 감정이란 말이 중요한 모습을 띠게 된다. 왜? 감정은 연대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감정의 형성 과정은 뭐야? 연대를 통해서 감정은 형성된다는 거야. 감정은 연대를 통해 형성된 집합 감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의 발달은 이게 지금 복원된 거라서 엉망이야, 지금 보면. 그죠? 일단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인간관계는 이제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 지구적 범위로 확장된다. 되게 된다, 이런 것들. 이거 지금 복원이 엉망진창인데도 이해를 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감정이 인간관계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감정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유대를 가능하게 한다. 확장된다는 거야. 연대를 통해 확장된다는 거야. 효과.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기술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가까워진 현실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저런 집합적 감정을 구성한다. 아무튼 문장은 엉망진창이야. 자, 감정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사람들이 어떤 말? 인간관계라는 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 어떤 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썼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여론을 만들고 이것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정은
연대를 통해 축적된 공통된 경험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할 때 개별 감정이 집합적 감정으로 확대 발전한다는 거죠. 그죠? 응?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여론 만들어주고 여론 감정의 연대를 통해서 여론이 확산하면서 집합감정이 든다는 거야. 효과는 뭐야? 인터넷 발달로 인간관계 메가 역할하는 감정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사람들은 지구촌 연대의식이라는 집합적 감정을 시공간을 제약 없이 공유 가능케 한다는 얘기죠. 그죠? 감정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비교를 하는데 세부 이렇게 비교하면 세부 논의점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줬잖아, 그지? 형성 과정과 효과라고 이렇게 줬지. 왜 그랬을까? 이건 뭐야? 글 내용이 어렵거나 논리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아예 딱 정해진 거야, 그죠? 이거 이대로 따라가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고 효과. 그러니까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논의점을 줬으면은 글과 글이 미묘하게 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지. 아무튼 가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큰 어려움 없어. 그럼 나는 봐. 클라세보 효과, 그죠? 하얀 거짓말, 백색 거짓말이라는 거지. 내과에서 케네디는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약, 즉 플라시보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플라시보 뭐 이렇게도. 플라시보 효과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당혹스럽지만 분명 환자의 80% 수준까지 신경회로는 물론 두뇌의 복잡한 화학 구조를 바꿔놓는다. 의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지, 그지? 의사 말에 또 우리 집중력, 기대치, 플라세보를 받아들이는 환경, 가짜 약의 크기와 색깔까지 진통 효과, 혈압 강화, 기분 전환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약 뒤지게 먹는 게 그런 것도 많지, 그지? 약을 먹으면 어쩐지 뭔가 낫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약을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찜찜하던데, 그지? 나는 약 정말 안 먹거든. 치과 아파가지고 치과를 자주 갔는데 치과 의사가 반은 친구지.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한테 걔한테 되게 혼났어. 이거 입 뽑고 뭐 해가지고 5일치 약 주면 한 반 먹다 말아버리고. 아, 약 먹는 게 그렇게 귀찮아. 까먹고. 그러니까 약은 다 먹어야 된다고. 아무튼 하버드 대학은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굳이 환자를 속일 필요도 없었다. 실험자들은 환자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은 이제 가짜 약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료 효과가 2배나 되었다. 그러니까 참 이 감정이 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정서적으로. 케네디는 특별한 유형의 플라세보를 발견했다. 이른바 대규모의 사회전염 감정. 아까 전염 확산된다는 거. 사회전염이래. 이런 빗댄 말로. 케네디가 발견한 소위 노시보 반응은 동질의 가짜약으로 환자들에게 긍정 효과가 아니라 불쾌한 효과를, 그러니까 플라세보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경험하게 했다. 노시보는 내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정신의 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 실험에서 의사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이제 뇌심박 조율기의 스위치를 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자 이내 환자들의 파킨슨병 증세가 강화됐다. 연구팀은 유당불내증 환자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 사실 환자들이 마신 것은 포도당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고통을 호소했다. 후일 연구 프로그램은 노시보 효과가 플라세보 효과보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위력을 가졌다. 이걸 갖고 뭘 추론해야 돼? 부정적인 어떤 반응,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의 확산보다 훨씬 더 임팩이 크다. 이걸 내야 돼. 육지기, 위통, 피로감, 구토, 근력저하, 오한, 이명 어쩌고 저쩌고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시보 효과가 요 내용을 집중해야 돼. 플라세보와 마찬가지로 노시보 역시 인간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리며 지적, 정서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증세를 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의식적이고 강박적으로 가짜임을 생각하면 된다. 부정적인 기대는 뇌, 전방 대상 피질, 전전두 피질, 어쩌고의 고통 부위를 넓혀 놓는다. 노시보 효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얘는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은 보통 심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비롯된다고 보잖아. 그죠? 그런데 얘를 보면은 뭐야? 뇌, 생태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 그죠? 이게 되게 재밌어. 우울증 있지, 우울증. 나 옛날에 선생님 때 우울증이라는 개념도 우울증 같은 경우 보면은 확실히 내가 느끼겠더라고. 우울증은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우울증에 요새 속속 뇌과학적인 내용이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우울증은 어떤 후천적인 요인도 되게 많이 작용하지만은 뇌의 어떤 이상 때문에도 많이 어, 떤 원인이 돼. 어? 그렇더라고. 어느 사례에서 과학자들은 환자가 알약 26개를 삼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주목했다. 환자는 가짜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으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이유는 단지 과량의 약 복용이 치명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무런 효용이 없는 약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환자의 증상은 사라졌다. 우리의 신체는 바이러스에 약하지만 우리의 정신도 면역력이 크지 않다는 거야. 재밌지, 그지? 정신이 그만큼 정신 무너지면은 하는 게 힘들어지지. 카운티 주민들은 풍력 터빈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믿었다. 사람들 어떤 예들을 생각할까? 교육제도, 아이들의 집념, 실리콘밸리라는 공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압박과 스트레스, 과도한 기대치를 부추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뭐야? 압박과 스트레스, 과도한 기대치, 사회전염이 실제이든 허상이든 아이들은 높은 기대치에 대한 압력,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따른 과증한 부담, 그리고 여타의 특성들 때문이라도 결국 억압될 것이다. 이런 억압은 실패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아이들은 초조하고 우울해지며 궁극적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결국 이 지역 아이들의 높은 자살로 이어졌다. 형성 과정은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건 뭐야? 지금 신경 생물학적인 내용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죠? 소관에도 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기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개별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학습한 결과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 내용이 출원이 돼야 돼.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되고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효과는 뭐야?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실망감으로 낙담하면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특히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비교되니까 비교 절점들을 잘 봐야 돼. 응?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감정의 사회성,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얘는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만 일어난다. 자, 이제 다가 문제인 거야. 응?
Though our brother is under the stress, 뭐 이러면서 they never did and never carry us beyond our own person and 쭉 있는데 선생님이 해석한 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 새끼 미친놈들이야. 선생님 여기다가 부연하고 해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다 헛발 엄청났을 거야. 찬찬히 읽어보고 해석한 거 한번 봐봐. 해석된 거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던진 거야. 한번 볼게. 비록 내 형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타인이 고통,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걸 모르잖아.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건 아니죠. 이 our sense라는 게 감정, 감각 여러 가지. 그래서 감각은 our sense는 우리 자신 외에는 인지할 수도 전달되지도 않는다. 감각은 개별 감정. 이 부분에 what are his sensation이라고 돼 있어. 이걸 다 개별 감정으로 했어. 왜냐면 앞에 개별 감정, 집합 감정을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일치지. 개별 의역을 한 거야. 개별 감정을 특정 개념으로 형성하여 상상한 것이다. 이게 뭐야? 개인의 각각의 감정이입해서, 그죠? 특별 감정으로 형상화해서 이미지. 그러니까 감정은 이렇게 두면 뭐야? 타인을 보고서 느끼는 어떤 형상화된 허구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상상을 일으키는 여기 카피라고 있었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감각이지 타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맞죠? 응? 타인은 세디스트라고 촛물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런 영화 나오잖아. 그리고 막 기뻐서 날뛰는데 우리가 뭐 막 아프겠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어? 이상한 놈들 많잖아, 그지? 걔네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지? 우리 자신과 타인이 처한 상황이 같다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타인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려 들고 타인과의 동일시 감정, 동일시의 감정이란 말을 느낀다. 그 감정은 비록 정도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것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 굉장히 어려워.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동일시 감정이라고 내가 해석을. We conceive ourselves enduring all the same torments. We enter as it were into his body and become in some measure the same person with him and dance from some idea of his sensation and even feel something which through weaker in degree is not altogether unlike him. 어려워. 아무튼 그에 따라 우리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올바른 복원이 아닐 거라고 난 지금 봐. 응? 복원을 올바르지 않아. 굉장히.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갑자기 막 이상한 내용들 나오면은 문제 2번 때문에 그렇게 얼키설키 냈을 수도 있다고 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자, 하여튼 봐봐. 그에 따라 우리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해서 소극적, 부정적, 적극적을 내가 긍정적이라고 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친구들에게 심파티 공감하면서 보다 만족감을 높이려 들지만 그럼에도 만족감이 낮은 것에 속죄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 이게. 응? 감정은 타인의 상태를 느끼는 동일시의 감정이라고 그랬죠.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봐.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어. 친구들의 말에 감정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친구들에게 공감하면서 보다 만족감을 높이려 드는데
그게 낮은 거예요? 적잖이 놀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한번 봐봐. 우리가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친구의 고통에 격한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우리 자신의 고통 또한 늘어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우리는 친구의 처지에 소극적으로 나와 공감하면서 내면적 야 나 그렇게 공감했다는 만족감을 높이려 들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공감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그죠? 그 만족감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내면에 불편함이 있죠. 그죠?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도 있고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내면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구의 처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려 드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공감은 일종의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그죠?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 내용 지문을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감은 타인의 처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동일시의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타인들하고 소통하는데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록 되도록이면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그래. 왜 그래? 적극 공감하면 상대의 아픔을 내 적극 보면 나도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 제스처를 취하면은 태도를 보이면 그럼 나도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 내면에서 괴롭지. 그죠?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인 감정을 제스처를 취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다 일단 공감은 뭐다? 여기서 이것까지 동일시의 감정이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온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감정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지, 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다. 선생님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복잡하지만은 그냥 핵심만 뽑아내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은 영어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골 때려. 갑자기 느닷없이 증오가 나와. 정의가 나오고. 이거는 연세대 거를 보면 복원한 걸 보면은 이게 미흡한 건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봐봐. 앞부분은 1번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뒷부분은 2번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권하지는 않는데 한번 공부를 하는 거야. 원문으로 갈수록 어려워. 증오는 정의를 수호한다. 즉 증오는 정의를 부른다. 일단은 하여튼 얘기 계속해. 사랑은 긍정적인 기제, 좋은 감정이고 증오는 부정적인 기제, 나쁜 감정이다. 다 의역을 한 거야. 친구들은 우리에게 우정, 즉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아니면 증오, 다시 말해 나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가 베푸는 우정을 받아들일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호의에 냉담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친구의 처한 상황에 적극 공감한 것이기에 내면의 만족도 높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호의에 냉담함을 볼 때 저 새끼 왜 저래? 그러면 자기만큼 감정을 안 보여. 우리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구한다. 왜? 공감 능력은 사회적 감정으로 상호성을 갖는 게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또 인류가 나와. 인류가 부정으로 인해 입은 상처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 동원된 폭력에 동조하고 승인할수록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를 가하려는 자와 범죄 실행을 막거나 응징하는 자 모두 스스로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 물리적 강제력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것도 뭔 개소리야.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참 뭔가 문제가 있어. 아무튼 봐봐. 이걸 또 구현하면 뭐냐면은 일단 계속 감정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상상력으로 공감은 내가 타인의 문제 상황에 동참하되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처하게 될 모습을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 공감이란 주제어는
연세대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어? 특히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들어가 있는 공감 내용.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신 능력일 뿐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서의 공감은 타자를 향한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좋은 감정으로 연결될 때, 즉 긍정적 감정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윤리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이걸 보편감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편적 도덕. 증오나 적개심 같은 나쁜 감정으로 연결될 때 오히려 반윤리적인 심적 상태로 잘 나갈 수 있다. 공감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고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고통이나 슬픔의 감정이 행복이나 기쁨의 감정보다 그 정도나 지속력에 있어서 훨씬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끄집어냈을까? 제시분 나 때문에 그랬죠. 그죠? 나하고 유사한 점이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앞에 사회적 감정이란 말은 앞부분은 가와 되게 유사하죠. 그죠? 많은 개가 같지. 그죠? 미치겠지? 그럼 다시 얘도 지금 봐봐. 인류가 불의로 인해 입은 상처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 동원된 폭력에 동조하고 승인할수록,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잔 말이야. 그래서 동조하고 우리가 서방이 승인할수록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들, 러시아, 위해를 가하려는 자와 러시아, 범죄 실황을 막거나 응징하려는 자, 러시아나 서방이나 뭐나 모두 스스로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대. 스스로 이를이라는 말이 뭐야? 이 폭력의 사용 필요성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부정의하다는 걸 알고서도 필요성을 느낀대. 왜? 짧게는 그 사회적 감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고, 나 편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좀 다른 예인데, 미국이 말이야, 그 냉전시대 CIA라고 알죠? 중앙정부. 남미 여러 나라들,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미국에 인접한 나라들한테 그 민주화 이런 데를 방해하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 공작 그 자체를, 폭력, 이 반군도 지원했다가 막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참 미국이란 나라 골 때린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 자체를 되게 부정의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지. 응? 이 자체를.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게 좀 짧지만은 동조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위해를 가르거나 막으려는 건 자나 뭐나, 이 것들이 한편으로는 어떤 편의에 따라, 그때 편의에 따라 자기의 어떤 내키는 것, 서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나쁜 감정을 밀어내고 좋은 감정 끌어들이고 막 이런 어떤 행위로다가 이어졌대. 아무튼 엉망진창이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사람이. 관장하지. 아무튼 이거를 내가 추론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만 보면 돼. 감정의 형성 과정. 분명한 거는 이거 엉망이야. 응? 그러니까 큰 것만 봐야 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 감정,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분명한 건 이런 구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엉망을. 감정의 형성과 효과에 대한 걸 비교하라 그러는데 가와 나는 뚜렷하게 대비가 되겠지? 그죠? 근데 공통점들은 뭐야? 감정, 이 가나 나나 보면 여기도 보면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전염이 된다는 면에서 가와 나는 또 유사한 면이 있어. 그치? 사회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심각하고, 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영향력이 크고 강력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 그죠? 아무튼 봐봐.
감정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동정심, 연민 같은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보편감정이 도덕감정이 공감으로 발전한다. 뭐 이거 확대해서 하는 거야.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감정으로 내면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증오나 적개심 같은 나쁜 감정을 낮춤으로써 불의를 막는다. 굉장히 의학을 했지, 그지? 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험장 가서 이걸 큰 지식으로 가져가야 돼. 아무튼 이렇게 엉망이라도 글을 써놓으면 또 얘기가 돼. 자, 뭐라고 썼나 봐봐. 제시문들은 감정의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감정의 형성 과정을 놓고 가다는 사회적 집합적 요인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 나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사회적 집합적 요인을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가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여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형성되며, 감정의 연대를 통해 축적한 공통된 경험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할 때 개별 감정은 집합적 감정으로 확대 발전한다. 나에 따르면 감정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 태도로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보편 감정인 공감으로 발전한다. 한편 나에 따르면 감정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기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과거의 개별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학습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되고 고착된다. 그 결과 가는 집합적 감정인 연대의식, 나는 믿음과 기대의 감정인 긍정적인 생각, 다는 사회적 공유 감정인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 확산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죠? 다음으로 감정의 효과에 대해, 가는 전지구적 연대의식의 확산, 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 다는 개인의 행복 증진 및 사회정의에 기여한다. 항상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결론부터 쓰는 연습을 해요. 결론에 개념들을 들어가야 돼. 개념이 언어화시키고, 이 언어가 층위가 막 범주적으로 다 일치돼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동등하게. 그렇게 놓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부분만 잘 쓰면은 뒷부분은 얘가 잘 보고 있구나 해서 대충 써도 넘어가. 근데 앞에서부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힘들어한다. 이런 글일수록, 이렇게 복잡한 글일수록 이 선생님 지금 밑줄 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이제 의식적으로 무지하게 노력을 하란 말이야. 이걸 도식화된 사고로 가지 말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 비교표를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 그죠? 서로 견주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연세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 가에 따르면 인터넷 발달로 인간관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감정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사람들은 지구촌 연대의식이라는 집합적 감정을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게 한다. 나에 따르면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실망감으로 낙담하는 부정적 영향을 갖는데, 특히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강력하다. 얘만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교를 해도 돼. 논점으로. 다에 따르면 얘를 보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감정으로 내면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증오나 적개심 같은 나쁜 감정을 낮추면서 불의를 막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아무튼 일단은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 딱 줬으니까 지문이 무척 어렵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일단 어떤 센스를 보여야 되냐면, 다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는 것보다 일단 가와 나부터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접점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다음에 분명히 여기 다는, 그러니까 보통 비교하라고 연세대,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정황으로 가냐면은 제시물이 3개 주면은 둘은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데 하나의 지문에 어떤 논의점별로 어떤 거는 가와 어떤 거는 나와 이런 식으로 막 오버랩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찾으려면 안 되지. 가와 나를 통해서 단서가 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죠? 그런 센스. 어차피 엉망진창으로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감정은 집합감정으로 확대되고 뭐 사회적 사회 전염이란 말을 쓰고 여기도 지금 보면 집합감정, 연대 뭐 이런 말을 감정은 어떤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나를 보면은 개인 감정이 사회 감정으로 이렇게 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 다를 보니까 개별 감정을 남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동일시를 감정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와 겹치는 건 오버랩되는 건 어떤 건지. 그런데 또 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나와 또 어떤 식으로든 또 관계 맺잖아, 그죠? 효과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형성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 효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확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것도 뒤에서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유는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붙이든 이걸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붙여줬단 말이야. 안 써도 되지만 응?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여기다가도 결론으로다가 여기다 부연으로다가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감정의 효과에 대해서 나와 다는 예를 들어서 가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막 쭉 얘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나와 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더 깊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그런 쪽에서 공통적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죠? 어? 아무튼 그렇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야. 그걸 잘 찾아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문 특히 다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거 이해되죠? 복원한 거라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되 너무 전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제? 그리고 너무 그 편입 논술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오히려 대학 논술 문제가 더 공부하기 좋아. 그러더라도 일거를 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쓰는 것보다는 읽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아무튼 이 단은 지문 단은 뭐가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편입은 절대로 공유를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확신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읽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근데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유출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되면 돼. 중요한 건 견주어서 답하라는 얘기야, 그죠? 결론 부분을 잘 쓰라는 얘기고. 다들 잘 하고 있어. 2번을 보자. 이거 이제 이게 다